그러면 이제 본교재를 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죠. 예습은 필요 없고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습은 필요 없고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문제 풀 시간을 드리면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 이 책은 철저하게 단어 위주로 가겠습니다. 뭐 독해를 잘하거나 문제를 잘 풀거나 이런 데다 초점 두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10조에 걸쳐서 이 단어를 열심히 잘 외우는 것하고 관련돼서 그 진행을 하도록 하죠. 그래도 주어진 지문에 있는 문제는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걸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1번 지문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번 지문을 여러분이 한번 읽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그리고 책 왼쪽 하단에 보면 이번에는 해설이라고 써서 왜 그게 답인지도 제가 써뒀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참고해 보시기. 내가 한 장문이지만 참 잘했다. 지문이 근데 마구 완결성이 있지는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 단어를 억지로 막 8개에서 10개 정도를 구겨 넣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수능 지문 길이 안에서 끝을 내야 돼서 약간 좀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조금 뭐 그래도 비교적 이만하면. 그리고 일명 여러분 혹시 렉사일 지수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미국 애들이 영어 지문의 난이도를 규정하는 지수입니다. 이 렉사일 지수 기준, 그러니까 얘는 단어가 어렵다고 해서 얘가 올라가진 않아요. 내가 얼마나 이 문장을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라는 게 렉사일 지수를 나타내는 건데 수능이 1200에서 1500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전체 80개 지문을 전부 렉사일 지수 1400에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냐면 고등학교 3학년 주제 요지 제목 정도의 문제. 33번, 34번보다는 조금 쉬운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주제요지 제목 정도의 수준에 다 맞췄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너무 웃기는 게요. 옛날에는 안 됐는데 작문을 다 해놓고 GPT한테 물어보잖아요. 렉사일 지수 얼마 이러면 가르쳐 줘요. 그래서 조금씩 손대고 해서 전체를 1400에다 맞췄습니다. 나름은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이제 이투스 은퇴 기념작으로 이 강의와 책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하려고요. 그래서 이투스는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강의 제목을 이걸 뭘로 할까 하다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 온라인 강의로는 굿바이 이투스라고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내 평생이 들어간 회사거든요. 저 이투스 창단 멤버입니다. 이투스라는 회사가 처음 생길 때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래서 인간계의 삼엽충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투스 직원들은 저대로 박물관을 만들어 줄 테니 그대로 산채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제가 들어왔을 때 있었던 회사 직원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강사도 없고 직원도 없고 심지어는 대표이사도 저보다 한참 뒤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누가 봐도 삼엽충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대략만 하고 갈게요. 첫 문장에서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서로 잘 협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된 얘기를 내려놓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이끄는 문장도 내려두더니 성공적으로 협력하는 게 기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뭘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첫 문장과 마지막이 아구를 맞추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수능 질문 양식을 띠고 있죠.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되냐면 아주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이 성공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보기 3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이 책에서는 다시 얘기하자면 지문을 설명하고 이런 데 중점 두지 않겠습니다. 그냥 오직 단어에다가 힘의 90%는 쏟아서 갈게요. 자, 1번부터 보죠. 거기 보면 색깔이 다르게 인쇄되어 있는 단어들 있죠. cooperate처럼. 그게 2200 책에서 뽑혀 나와 있는 단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문 뒤로 가면 좀 많이 있어요. 단어들이. 그래서 평균 한 8개에서 10개 정도씩 단어를 추출해 뒀으니까 공부하기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콜라보레이티브도 설명할 만한 가치가 있는 단어인데 제 계획대로 순서대로 여기서는 얘네들은 그냥 지나가고요. 인디비주얼도 설명할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좀 지나가고 여기서는 일단 뽑아둔 단어들 위주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면 다 나올 거예요. 자, 모든 협력의 환경이 되는 거죠. 모든 협력해야 되는 환경에서는 개인들이,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야 뭘 할 수 있냐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죠. 좀 전에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이렇게 학원에서 길 건너편에 보면 오프스라는 이름에 내가 보면서 참 그 술집 바 이름 하나 더럽게도 어렵게도 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프스라는 말이 원래 그리스 말에서 뭐냐면 얘가 작업이나 작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건 그대로 영어 단어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또 어떤 단어가 하나 나오냐면 오페라라는 단어도 얘하고 같은 유래를 가지고 있어요. 비슷하게 생겨 먹었다 그죠? 예, 오페라라는 말이 그래서 협업해서 만든 작품을 오페라라고 불렀던 거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던 거냐면 영어로 오면 operate이라는 그런 뭔가 일을 하다라는 운영하다, 작동하다라는 이런 단어가 나왔던 거죠. 작동시키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앞에 지금 뭐가 붙었냐면 CO라는 말이 하나 붙었는데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접두사라고 하죠. 접두사라는 말은 뭔지 아시죠? 우리말도 있으니까. 자, 기본으로 뼈대를 딱 나누면요. 접두사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근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전미사라는 애가 붙습니다. 영어로는 얘를 각각 뭐라고 부르냐면 앞에 있는 접두사는 필기하느라 펜 딱딱하는 소리가 왜 이렇게 듣기가 좋죠? 얘는 근이라는 말이 근자가 뿌리 근자거든요. 루트를 그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전미사는 suffix라고 그래요. 이런 건 뭐 뒤에 나중에 조금만 더 지나면 자동으로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얘가 그래서 뭐가 된 거냐면, 근이 된 거고요. 얘가 이제 전미사가 된 거죠. AT가 보통 동사 아니면 형용사를 만드는데, 여기서 이 단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했던 건 CO예요. 접두사 뭐가 붙은 거냐면, CON이 붙었습니다. 자, 접두사 CON이 들어가면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말로 풀면요. 함께, 같이라는 이런 말이 되는데 오히려 접두사의 의미는 영어니까 영어로 이해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앞에 있는 CON의 의미를 영어로 풀면 전치사로 나타내자면 with 정도 돼요. 아, 뭘 같이 하는구나. 부사로 나타낸다면 together 정도 되는 말이 앞에 CON이라는 말이 붙어요. 앞쪽에서 진도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다시 다 얘기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CON 같은 접두사는 너무 많이 사용이 되는 접두사에서 신경질 날 정도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고 나중에 나오더라도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CON이 들어가는 단어를 쉬운 것만 두세 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뒤로 가면서는 외워졌다 싶은 접두사가 나올 때는 자꾸 어려운 단어를 추가해서 붙여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좀 자연스럽게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야, 만약에 A-B의 제곱을 가르쳐 주는 수학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쓰는데 맞나요 이거? 중학교 졸업한 지 한 15년 됐더니 맞나 안 맞나 모르겠습니다. 맞나요? 아, 이건가? 아, 거꾸로 썼구나. 실수할 수도 있지. 자, 만약에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더하기 빼기를 가르쳐 주는데요. 10-1의 제곱으로 가르쳐 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저걸 273-172의 제곱으로 가르쳐 주는 사람하고 후자가 병신이죠. 후자가 바보입니다. 원리랑 개념을 이해할 때는 단순하고 쉬운 걸로 하면 되죠. 이 말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중요한 접두사 제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게 40개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루트로 40개, 그 다음에 서픽스로 한 2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나올 때 처음에는 쉬운 걸로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은 것들을 가지고 주로 기억을 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뒤로 가면서 점점 더 높여 보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졌는데 여기서 우리 또 하나 알아둘게요. 여기 있는 n이 발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영어의 n이라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입천장의 이 부분을 막으면서 내는 소리인데 우리말이 니은하고 소리가 달라요. 얘하고 같은 소리가 n도 있고 또 뭐도 있냐면 d도 있고 t도 있어요. 르드 트 이 소리가 우리말의 르드 트가 아니거든요. 영어로 르드 트 이렇게 되는데 이 소리가 발음을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자음하고 자꾸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 단어를 발음하기 좋은 말로 바꿔서 발음하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자음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음? 국어도 똑같습니다. 자음? 동화가 일어나는 거죠. 한국말도 똑같습니다. 발음을 하기 편하려고 자음 동화도 있고 국어음화도 있는 거예요. 그죠? 두음 법칙은 꼭 불편하다라고 여기지 않은 나라들은 두음 법칙이 없어요. 영어도 없고 북한말도 두음 법칙 없죠. 우리는 노동이라고 하는데 북한 애들은 그냥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발음해보니 됩니다. 영어의 R 발음도 있는 거 보면 우리가 두음 법칙이 있어서 영어의 R 발음이 어렵거든요. 그렇게 그 소리를 안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자음 동화를 잘 일으킨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쉽게 CO 뒤에 나오는 단어들은 뒤를 따라서 변하는 경우들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 있는 이 자리의 말을 아예 지워버리고 CO만 남는 경우들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labor이라는 단어가 노동하다라는 뜻인데 앞에다가 CON을 붙이려고 하다가 뒤에 L을 따라서 COL로 바뀐 겁니다. 여기도 있었군요. CON이 그죠? 바로 여기 하나 있었군요. labor 뒤에다가 labor 앞에다가 원래는요 함께 노동하다라는 말로 co-labor라고 쓰고 싶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발음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collaborate이라고 하니까 n이 뒤에 있는 L을 따라서 뭘로 변해버린 거냐면 L로 변했죠. 앞에 게 뒤를 따라 변했으니까 뭐예요? 역행동화. 그거 안 합니까 그거? 뒤에 게 앞을 따라 변하면 뭐죠? 순행동화. 둘 다 변하면 대표적 독립 같은 거. 상호동화라고 그러잖아요. 국어시험 보면 내가 이기겠는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변하거나 그 다음에 cooperate처럼 CO만 남고 뒤에 자음을 탈락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또 나타나네요. common이라는 말에도 con이 또 들어있었던 건데 얘가 뒤에 monos라는 말에 am이 붙어 있으니까 con이 com으로 따라서 뒤를 따라서 얘도 이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다 함께하다라는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뒤에 가서 오늘 com이라는 com이라는 놈은 다시 공부를 한번 할 거여서 그래서 operate이라는 말이 운영하다, 작동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컴퓨터의 운영체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주로 쓰는 운영체제가 주로 뭐죠? 윈도우죠. 그 윈도우를 그래서 운영체제를 뭐라고 하던가요? OS라고 하지 않던가요? OS 미 포함 뭐 이렇게 쓰잖아요. 얘가 뭘 쓰는 거냐면 Operation System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걸 아크로님이라고 그럽니다. 얘 오늘 아니면 다음 시간에 나올 거예요. 자, 얘가 그래서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운영체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거예요. operate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일하게 하다, 그 다음에 자급하다라는 말로 의미로 만들어졌던 게 operate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명사형을 operation 이렇게 쓰죠. 자, 그래서 모든 이런 협력의 환경에서, 협력해야 되는 환경에서 사람들은, 개인들은 효율적으로 협력을 해야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죠. 얘가 들어갔더니 공통된 이런 단어를 만들었던 거고요. This requires, 그러면 얘는 뭐가 필요하냐면 efficient approach가 필요한데 여기도 보니까 APP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 뭔가가 자음동화 되었던 거군요. 그렇죠? 이 단어는 나중에 합시다. 색깔로 나와 있는 것만 우선하죠. 자, 얘는 뭘 필요로 하냐면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한 거냐면 팀 멤버들이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이런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한 거죠. 자, 앞에다가 원래는 뭘 쓰려고 했던 거냐면 EX를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EX라는 이 접두사는 어디를 나타내는 거냐면 밖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얘한테 만약에 반대되는 놈을 만들어 준다면 EX에 반대되는 말은 뭘로 쓸 수 있냐면 IN으로 쓸 수 있죠. 이건 너무 쉽죠? 안쪽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X도 발음이, X가 발음하기가 참 지랄 맞거든요. 그래서 이 X는 주로 어떻게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냐면 X를 탈락해버리고 E만 쓰는 경우들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얘도 얘처럼 뭐 만들어버리는 자음 동화시켜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뒤에 얘는 어떤 단어가 하나 들어간 거냐면 FIC라는 말이 들어간 건데요.
이 FIC 또는 FAC라는 말이 들어가면 하나 더 변하는 게 FEC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요게 왜 이렇게 변하는지는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이건 거의 뭐 대학교 언어학 수준으로 가는 거라 네, 할 겁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좀 욕심 부려서 설명을 전부 다 드리려고 하거든요. 얘네 말이 들어가는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의미가 to make라는 의미를 가지는 말을 만듭니다. 그래서 fact라는 말에다가요, fact이라는 말에다가 ORY를 한번 붙여볼게요. 이 RY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는 주로 뭐가 되냐면 뭔가를 모아놓거나 또는 모여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을 RY라고 붙여요. 볶다라는 말을 roast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커피 볶는 걸 그래서 볶는 집을 뭐라고 그래요? roastery라고 하죠. 뒤에 ERY가 붙습니다. 그래서 fact 뒤에다가 만들다라는 뒤에다가 RY를 붙이면 만드는 장소가 돼서 공장이 되는 거예요. FAC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런 의미를 만들죠. 자, 쟤는 저기에다가 뭘 만들어낸 거냐면 expect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밖으로 만들어낸 것을 expect라고 했는데 발음이 거지 같거든요. 그래서 얘도 뭘로 그냥 가볍게 effect라는 말로 뒤에 자음동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서 밖으로 만들어낸 뭐가 되는 거냐면 결과를 effect라고 하는 거죠. 원인은 뭐라고 그러죠? cause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영어로 cause and effect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결과가 되고 했다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니 effective라고 쓰면 뭐가 될까요? 얘가 효과적인, 효율적인 이런 말로 우리가 옮기게 되는 거죠. 즉 결과를 내는 이라는 이런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이제 비슷한 말이 된 거죠. 저기 있는 efficient이라는 말도 결과를 잘 만들어내는 이라는 말이 되어서 efficient이 효율적인 이라는 이런 형용사로 쓰이게 되었죠.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씩만 가르쳐 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나중에 점점 붙어서 마지막에 한 40번 정도를 넘어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진짜로 이렇게 총 복습이 되면서 가급적 이렇게 여러분 졸업할 때 정도가 아니라 대학교 졸업할 때 정도까지도 영어 공부할 때 안 까먹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재주는 한번 다 부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면 the ability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apologize 하는 능력이네요. 그리고 make amends 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죠. 자, conflict라는 단어는 뭐 모르시진 않을 거니까 이거 곧 나옵니다. 이 단어도. 영어에서 아주 중요한 잠존 형상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살짝만 힌트를 요구하면 flee라는 말이 들어가면 제가 여러분 혹시 도리깨라는 거 아세요? 중국 무술 영화의 쌍절곤 이런 거 아세요? 뱅글뱅글 돌리는데 여기에다가 뭐 쇠고리 같은 걸 막 이렇게 달아서 옛날에 곡식 팰 때 쓰던 게 도리깨예요. 그 도리깨를 영어로 flai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이걸로 좁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afflict나 inflict나 전부 때리고 공격하고 치고 이러는 거죠. 이렇게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그 느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소위 잠존 영상이라고 그래요. 그거 좀 이따가 제가 다른 걸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그래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면 그러면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이 단어는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 앞에 있는 APO는 알면 좋고 몰라도 될 만한 수준의 접두사입니다. 얘는 조금 많이 어려운 접두사거든요. 한자를 많이 알면 한국어를 아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놈이 한국어 공부하는데 그냥 기본 그 어휘 정도만 익혀도 될 만한 미국 애가 한자를 3,000개 외우겠다 그러면 걔 말리는 게 낫죠. 우리도 모르잖아요. 한국 사람들 교육용 한자가 1,800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쓰는 한자는 3,000개가 좀 넘는데 교육용 한자는 1,800개로 정해두고 있어요. 일본 애들이 3,000개 정도 쓰고요. 중국 애들이 한 6,000개를 쓴다고 하는데 뭐 내가 중국 사람은 아니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1,800개가 뭐예요? 180개도 못 쓰는데 그죠? 읽는 거라도 180개 읽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래도 우리는 안 입을 자, 곧을 직자 이런 것 정도는 알잖아요. 근데 그게 왜냐면 단어들이 워낙 많이 나타나니까. 그럼 영어 공부할 때도 제가 아까 40, 40, 20을 얘기했던 이유가 여러분 수준에서 영어 단어에서 꼭 알아야 될 어원들은 그 정도 있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능률 보캐버리에 보면 어원이 한 400개 나와요. 야, 그거 뭐지? 한자 1,000개 외우겠다고 덤비는 미국 애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책 구성을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너무 오버가 되는 건데 너무 그렇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그래서 굳이 외울 것까지는 없는 익혀지면 고마운데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놈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알아야 됩니다. 얘는 원래
로마어인 로고스로부터 한번 볼까요? 로고스라는 말을 쓰면 얘가 무슨 말이 되냐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그렇죠. 로직 이런 데도 나타나는 거예요. LOG라는 말이. 네, 수학의 로그도 관련이 물론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왜 없겠습니까? 이 로고스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는 전부 다 뭐가 되냐면 말이나 논리를 나타내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알아야 되는 루트고 얘는 알면 좋고 모르면 말고가 되는 접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10주 마칠 때쯤 되면 중요한 어원은 여러분 자동으로 다 외워졌을 겁니다. 그건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너무 장담하면 안 되나? 기본 노력은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그래서요 대부분 다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말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원래는 갸포라는 말은 위로라는 의미를 가진 접두사인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굳이 알지는 않아도 되는 놈입니다. 그래서 apology라고 쓰게 되면 이 apo라는 말은 위로라는 말도 되지만 쟤는 멀리 떨어지는 것도 되거든요. this처럼. 그래서 멀리라는 이런 말로 지금 이 단어에서는 사용이 돼서 자기를 상대방으로부터 멀리 띄워놓고 하는 원래는 apology라는 단어가 뭘로 쓰였던 거냐면 얘가 변론이라는 뜻으로 쓰였던 거예요. 그 사건에서 벗어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는 이야기, 변론 또는 자기를 지키는 말, 변명을 apology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변론하고 변명하고 하는 게 의미가 조금씩 변해서 뭘로 바뀌게 됐냐면 사과라는 말로 바뀌게 된 거죠. 변명 이러면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 아저씨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책 제목 중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 중에 뭐 있죠?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죠. 소크라테스가 글을 쓸 줄 몰랐다고 그러거든요. 기다 아니다 말이 많은데 소크라테스는 영어로는 이제 사크라티스는 본인이 남긴 저작물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한 페이지도 없어요. 그래서 문맹이었다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소크라테스의 모든 저작물은 플라톤이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재판받고 죽는 장면 사실은 그냥 밤에 나갈 수도 있었는데 안 나가고 자기가 죽잖아요. 그 시절의 그리스의 사법 제도가 1심이 끝나고 유죄가 확정이 되면 2심에서 자기 스스로 형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이 정도의 벌을 받을게요 라고 얘기하면 거기 모여있던 배심원들이 그 한 400명 이렇게 모여서 투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투표하는 걸 일렉트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데 형량을 이렇게 정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지금식으로 얘기하자면 1심에서 자기한테 유죄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새끼들이 이러더니 나 그러면 벌금 100원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배심원들이 일명 빡쳐서 저 새끼 사형 이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심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서 그날 밤에 죽죠. 그날의 이야기를 쭉 기록해둔 책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인데 그 소크라테스의 변명 영어 책 제목이 The Apology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렇다고 소크라테스의 사과라고 번역하면 그 위대한 유산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과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소크라테스의 논리라고 하든지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소크라테스 얘기까지 끄집어내는 건 혹시 지문에 나오면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보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플라톤이 그 사람의 저작물을 다 썼다라는 얘기는 수능 지문에도 여러 번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갔을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어 하나마다 이야기를 좀 붙여주려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그 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냐면 멘토와 그다음 멘티 간의 관계를 한번 보죠. 멘토는 우리가 흔히 좋은 자라고 그러죠. 근데 그냥 단지 이렇게 충고 한마디 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그 사람의 뭔가를 많이 믿고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을 멘토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멘토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죠? 멘토는 원래는 사람 이름입니다. 뒤에 나오는 멘티는 뭐예요? 얘는 참 우리말로 단어로 보라고 쓰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얘는 조언을 받는 사람이죠. 위에 있는 OR이나 전미사네요. OR이나 IST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중에는 ANT도 있어요. ANT가 명사로 쓰이면 얘네들이 앞에 나오는 동작을 하는 주체가 되는데 여기 있는 이 E는 더블 E를 쓰게 되면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죠. 그래서 멘토의 멘토를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하나 또 알아두시면 영어는 이렇게 모음이 2개 붙잖아요. 그러면 얘가 발음이 강해져서 멘티라고 읽어야 합니다. 우리말하고 거꾸로입니다.
영어는 자음이 두 개 붙으면 발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 회사는 뭐라고 읽냐면 샘성이라고 읽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뭐라고 읽냐면 사람들이 생용이라고 읽습니다. 노래하다라고 쓸 때 SING라고 쓰는데 이거 뭐죠? sing 아니고 sing이잖아요. 영어는 자음 하나가 발음이 더 강합니다. 그러다가 자음이 두 개 돼버리면 그러면 이런 단어가 영어에는 없지만 이렇게 쓰면 미국 애들이 sing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모음이 두 개 되면 얘가 강세를 가져서 얘가 멘티가 되는 거예요. 자, 얘가 주체가 되고 얘가 대상이 된다는 건 알아두면 얘는 대상 하나가 따라오는 거 정도는 쉽겠죠. employee라고 쓰게 되면 채용하다라는 말이네요. 그죠? 그럼 채용하다라는 말에다가 employer라고 쓰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고용하는 사람이죠. 뭐라고 외우셨어요, 여러분? 네, 고용주.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면 수능 특강 예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고용주라는 말 쓰세요? 뭐라고 그러죠? 야, 너 알바하니? 너의 고용주는 저 사람이 괜찮아? 이럽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얘를 왜 고용주라고 합니까? employee라고 쓰게 되면 얘는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 얘 단어장에 피고용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야, 너는 이번 겨울방학 때는 피고용자가 될 계획은 없니? 이런 찐따 같은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하면 되죠? 직원입니다. 고용을 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하고 영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의 영어 단어와 관련된 트레이너를 시켜주고 있군요. 그러면 나는 지금 여러분의 트레이너가 됐죠. 그럼 여러분은 뭐 됐어요? 트레이디가 된 거죠. 구별은 할 수 있겠죠? 그죠? 아, 이게 처음 보더라도 트레이니라는 단어를 보면 제가 원래 저런 단어였겠구나라는 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는 이게 미국 애들이 무식해서 생긴 거예요. 그 멘토는 명사가 아닌데 얘는 사람 이름이었는데 여러분처럼 책 안 읽는 미국 애들이 이게 원래 책에 나오는 사람 이름인 줄 모르고 이게 뒤에다 이를 갖다 붙인 거죠. 즉 원래 멘토의 뜻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원래 멘토는 그 호머라는 사람이 쓴 오디세이라는 책은 아시죠? 그죠? 읽어보진 않았으나 제목은 들어본 적 있는 오디세우스에 보면 그 트로이의 전쟁을 떠나는 애 이름이 뭐예요? 걔가 네, 내가 그냥 가르쳐줄게요. 그래서 걔가 오디세이아가 이렇게 트로이로 전쟁을 떠나는데 신탁이 떨어져요. 신탁을 오러클이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오라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말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을 떠나는데 너 나가면 앞으로 10년 이상 못 돌아와라는 신탁을 받고 불안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절친을 데려다가 자기 아이를 맡기는 겁니다. 얘랑 그다음에 내 돈이랑 권력을 다 지켜줘 하고 자기 아이를 왕자를 지켜줄 애를 세우는데 그 친구 이름이 멘토로였어요. 사람 이름이었는데 의미가 바뀐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원래 그 단어의 의미하고 상관없게 단어가 바뀌어버리는 경우. 예를 들어 개판이네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그죠? 틀린 말입니다. 개판? 5분 전이라고 해야죠. 봐요. 여러분도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미국 애들이 멘토르가 사람 이름인 줄 몰랐던 것처럼 여러분이 개판이 10개자의 개자라는 걸 몰랐던 거죠. 되게 아픈 역사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한국전쟁 때 부산에 설치됐던 무료 급식소에 예를 들어 아침 9시가 되면 줄을 서야 되는데 아침 9시부터 밥을 주는데 그 5분 전이 되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걸 보고 개판 5분 전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잠존 형상을 갖고 있죠. 예, 이걸 잠존 형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개라고 하면 월월 하는 놈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들의 판이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개새끼의 개자도 그 도구가 아니죠. 아닙니다. 개새끼의 개자, 개 뭐예요? 부정의 접두어입니다. 지랄 중에 진짜 안 좋은 지랄을 개지랄이라고 하는 거고요. 인간 자식 중에 정말 쓰레기 같은 자식을 개자식이라고 하는 거고 저 새끼 저게 제일 개새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개자는 전부 다 부정의 접두어였는데 21세기 들어서 여러분이 확 바꿔놨죠. 와, 개 좋아라고 여러분이 만들어버렸잖아요. 원래 우리말의 개자는 부정의 접두어였는데 갑자기 21세기 들어서 긍정의 요소로까지 같이 쓰이는 겁니다. 이 언어가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현상은 우리말에도 영어에도 미친 듯이 나타나죠. 영어에 원래 awful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데도 쓰고 부정적인데도 쓰던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는 부정적인데만 쓰고 긍정적인 건 awesome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해버리는 거죠. 제가 지금 하는 이런 얘기가 막 재밌고 그러면 나중에 어학을 전공해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난 각오는 해야 됩니다.
대학 졸업 이후에 바짝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언어를 사랑하니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멘토는요, 안내를 내줄 수 있어요. 뭘로 안내해 줄 수 있냐면 충고나 피드백을 내주는 것으로 가이드를 내줄 수가 있죠. 힘들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기 금방 끝나니까. 그럼 좀 쉬었다 합시다. 자, 그걸요, 멘티는 그러면 어답트 할 수 있거든요. 자기들의 스킬즈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어답트를 할 수 있죠. AD에다가 뭐가 붙었냐면 opt가 붙었는데, AD는 영어의 접두사 중에 가장 많은 단어를 가지고 있는 접두사. 이건 미친 듯이 알아야 되는, 알기 싫어도 결국 외워지게 되는 너무너무 많이 쓰이는 접두사입니다. 자, AD라는 접두사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전치사로 나타내자면 to의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to 말고도 뒤에 on이나 in이나 with 같은 이런 다양한 전치사들의 의미를 살짝 가지기도 합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단어가 오래 쓰이다 보면 뜻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AD는 이거 말고요. 이 말도 이제 오늘 중요한 말입니다. 영어의 대부분의 접두사는, 거의 대부분의 접두사는 전치사 말고도 또 하나 자기의 본뜻 말고도 강조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적으로 전치사 to와 강조의 의미로 사용되는 접두사가 AD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N하고 D하고 T가 발음이 어렵다고요. N하고 D하고 T가 발음이 어려워서 이 AD라는 접두사는 툭 하면 뭐가 되고 삭제가 되거나, 그 다음에 또는요, 툭 하면 뭐하거나 자음 동화를 합니다. 뒤에 있는 놈이 모양을 바꿔갖고 뒤에 있는 이놈하고 자음 동화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는 OPT라고 해서 O가 붙었으니까 모음이어서 소리 내기가 불편하지 않으니 그대로 남아있지만 뒤에 자음이 붙으면 영어 D는 발음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발음 쏙 하고 모양을 바꿔서 날려버리거나 아니면 뒤가 자음 동화를 하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까 나왔던 1번 문장에 나왔던 approach도, 그래서 얘도 앞에 AD가 있고 approach가 붙었던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 뭐랑 같이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to랑 같이 쓰지 않는다고 하죠. 문법책에서는 타동사여서 to랑 같이 쓰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도 되냐면 앞에 이미 to가 있잖아. 그런데 또 to를 쓰면 말이 중복이죠. 처갓집이란 말 틀린 말이죠. 얘들은 국어가 안 돼서 안 되겠구나. 처갓집 틀린 말이잖아요. 집가짜 아닙니까? 그래서 처갓집이라고 하면 처집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단어 없나? 해변가 틀린 말이죠. 이것도 모르나 보다. 바다 해자의 가변자 아닙니까? 우리말로 바닷가라고 하든지 해변이라고 하든지 해변가라고 하면 바닷가 가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요. 영어도 이렇게 쓰면 똑같이 to를 갖다 붙여버린 거여서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 그래서 이 문법책을 뒤져보니까 젠장, 어텐드는 뒤에다가 to를 쓸 수 없다고 하는 거였구나. 이런 말들도 하는 거죠. 아, 왜? 앞에다가 to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텐드 뒤에 to가 붙는 게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뭘까? 이건 뭘까? 네, 1번 안 되는 경우는 얘가 뭐였으니까? to였으니까. 되는 경우는 얘가 강조였으니까. 그래서 to가 없으니까 강조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앞에 AD가 있더라도 뒤에다가 to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뜻이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저리 가서 자리를 잡다라는 말에 참석하다라는 말에 어텐드는 to를 쓸 수 없지만 돌보다, 보살피다, 정말 잘 돌보다라는 말에 어텐드는 to를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다, attention 같은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걔는 뒤에다가 to를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첫날이라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만 지나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거든요. 이게 그동안 약간 이런 방식의 접근을 좀 해본 사람은 덜 불편할 텐데 안 해본 사람은 막 너무 갑자기 많은 양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답답하실 수 있을 텐데 한 2, 3주 정도면 완전 적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스란히 다 열어묶어 될 거니까 그때까지 잘 챙겨서 숙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OPT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는 고르다, 선택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있으니까 쉬운 걸로 설명해서 외워봅시다. opt라는 말은요, 옵션이라고 하면 뭐예요? 내가 고르는 거잖아요. opt라는 말이 그렇게 선택의 의미를 가지는 게 옵션입니다. 그래서 adopt라는 말은요, 가서 데리고 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가서 고르다라는 얘기인데 얘는 역사적 유래는 뭘 가지고 있냐면 로마 사람들은 아이를 입양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조금만 이렇게 집안이 좀 된다 그러면 무조건 애들을 데려다가 그 아이들을 기르고 키우고 이런 게 있어서 심지어는 황제들도 그랬죠. 로마에서 제일 유명한 황제 여러분 아는 사람 한 명만 불러보세요. 아는 사람 하나밖에 없잖아요. 누구? 뭐 한 명만 좀 얘기 좀 해봐요 좀. 그 시즈라는 사람이 있었죠. 케이사르. 그 동네 로마어로 하면 케이사르, 영어로 하면 시즈인데 케이사르의 양자 두 명이 누구예요? 요새 학교에 세계사가 없어졌나? 케이사르의 양자가 하나가 블루투스하고 네, 전화기 연결하는 거 블루투스요. 그 사람 이름이에요. 하나가 블루투스고 그래 죽을 때 블루투스 너 맞아 그거 나오는 거잖아요. 또 모르는구나. 걔가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우구스투스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블루투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입양하던 데서 나왔던 게 어답트라는 단어입니다. 가서 고르는. 그래서 어답트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이 뭐가 되냐면 입양하다가 되는 거죠. 당연히 오래 쓰다 보니까 의미가 점점 확장되고 살살 변화도 하겠죠. 입양하다라는 말이 뭘로도 변해요. 그래서 입양하는 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답트가 선택하다라는 뜻도 된 겁니다. 자, 옵트가 자체로 단어입니다. 옵트라는 단어가 자체로 선택하다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익혀두시고. 그럼 어답트가 입양하다, 선택하다라는 단어가 됐는데 한번 물어보죠. 지금 이거 물어서 만약에 여러분 머리에 안 떠오르고 이러면 영어는 오늘까지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인생을 새로 개척해 보세요. 꼭 사람들이 다 외국어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답터가 있고요. 어답티가 있거든요. 이걸 보고 고민을 해야 될 정도면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입양하는데 OR이 있고 EE가 있어요. 위에 있는 어답터가 뭐겠어요? 그러면 입양하는 부모죠. 양부모가 어답터, 그 다음에 어답티라고 쓰면 얘가 입양아가 되는 거예요. 물론 형용사로 adaptive라고 써서 전미사는 우리 세 번째 시간쯤부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주로 adaptive parents라고 써도 양부모라는 단어가 되지만 직접적으로 OR을 하나 그냥 가져가 버려도 되는군요. 그러면 OR, ER, doubly 이렇게 붙는 건 얘네들이 어떤 뜻을 가지는 건지 대충 머릿속에 집어넣으실 수 있겠죠. 아마도 제 생각에 첫날 나는 것들은 그래도 앞쪽에 나오는 것들이 기억하기가 좀 좋은 편이라 얘는 좀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런데 실수가 are part 일부분입니다. 결국 실수도 뭐의 부분이냐면 학습 과정의 한 부분인 거거든요. 실수라는 것도. 그래서 이럴 필요 없어요.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뭐 할 필요 없냐면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장문을 하려다가 엑셀을 넣어야 됐기 때문에 좌절해서 한숨 쉴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약간 좀 문장이 예쁘지 않은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over errors라고 하면 실수에 대해서 좌절해서 exhale 할 필요가 없죠. 대신에 사람은 걔를 실수를 뭘로 봐야 되냐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라는 얘기죠. 자, 좀 전에 우리 EX 봤어요. EX가 어디였더라? 네, 밖으로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길을 뭐라고 그러죠? exit, 출구라고 하죠. 이 단어는 exit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exit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롱맨 발음 사전에 따르면 exit이라고 읽는 사람이 거의 한 8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exit라는 발음이 틀린 건 아닌데 한국 사람들이 자꾸 이 단어를 비상구라고 하는데 이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이건 아니고 나가는 출구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쓰지 마세요. 나중에 할 거예요. IT가 go의 뜻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나간다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쓰면요. 얘가 그래서 보내다, 전송하다 이런 단어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X라는 말은 X가 탈락해버리기도 하고 뒤에 자음동화를 하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많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왜 밖으로 내보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export라고 할 때 port라는 말이 portere라는 라틴어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export면 밖으로 보내는 거니까 우리는 뭐라고 했죠? 수출하다라고 한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안쪽은 in이라고 쓰는데 n이라는 놈이 발음이 거지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n이 p를 만나면 다 m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n은 p를 만나면 전부 다 m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import라고 쓰면 얘는 뭐가 되죠? 수입하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exhale이라고 쓸 때 뒤에 hail이라는 단어는
할라레라는 로마 말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건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라틴어는 제가 나중에 몇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걔네들은 모양을 바꾸면서 영어 단어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놈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exhale하고 inhale이 있는데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우리말로 호흡하다라는 말이 되네요. 그죠? 우리말에도 숨쉬다라는 쉬운 단어가 있고 호흡하다라는 어려운 단어가 있잖아요. 영어도 그래서 숨쉬다라는 breathe 같은 쉬운 단어가 있고 호흡하다라는 이런 어려운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호흡하다라는 하나로 합쳐버렸는데 얘는 호와 흡을 갈랐죠. 또 모르는구나, 표정이. 호흡의 하나는 내쉬는 숨, 하나는 들이마시는 숨입니다. 머리를 써볼까요? 만약에 이게 탁 하고 연상이 되면 언어 전공해보는 거 괜찮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밥은 굶습니다. 호흡 중에 어떤 게 내쉬는 숨일까? 소리를 내보세요. 하나는 나가고 하나는 들어와요. 호 하고 나가고요, 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꼭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아까 여러분 쓱싹에서 섹슨족 나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안 믿었죠? 어떻게 소리하고 모양하고 그 다음에 느낌이 언어하고 무관할 수가 있어요. 지루하고 둔하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다 L 소리, N 소리 들어가잖아요. 그건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날카롭고 예리하고 이런 것들은 다 T, P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요. 시끄럽고 터지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다 스파크 같은 SP가 들어가잖아요. 물이 튀면 스플래시, 전기가 튀면 스파크 이렇게 쓰는 거 기본 아닙니까? 당연히 다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그 느낌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다 들어가지. 얘는 이제 한자어도 하나 배웠네요. 호는 나가는 거고 흡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구별됐죠? EX와 IN이 이런 의미였네요. 자, 그래서요, additionally 게다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account for라는 게 중요한데 사람의 행동을 account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거죠. 팀의 일원으로 말입니다. count는 너무 쉬운데 앞에 AC는 뭔지 맞힐 수 있을까? 어린이분 힘내십시오. 단어 두 개만 더 오실 겁니다. AC는 뭐 된 거겠어요? 자음동화된 거겠네. 앞에 그럼 원래 뭐였을까? AD였겠지. 가서 세다라는 말이네요. count가 세다라는 말이잖아요. 얘는 15세기 중세 영어에서 나오는 말인데 더 정확하게는 이탈리아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강둑에다가 테이블을 갖다 놓고요. 강둑에다 테이블을 갖다 놓고 뭘 했냐면 고리대금을 했어요. 돈 빌려주고 돈 받고. 그게 이제 15세기, 16세기부터 시작이 됐던 건데 그때 그 갖다 놓은 테이블을 그 로마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방크라고 그래요. 그게 뭐가 된 거냐면 뱅크, 은행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항상 물가에서 있기 때문에 그 뱅크가 뭐가 되게 됐죠? 강옆이 돼서 강둑이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뱅크 외울 때 은행도 있지만 얘가 강둑이라는 뜻도 갖고 있거든요. 방금 이야기했던 그 이유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얘한테 돈을 빌려주고 기호로 표시를 남길 거 아니에요? 주로 나무 판 같은 데다가 주로 있는데 그 판을 영어로 태블릿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태블릿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그게 판입니다. 판. 그래서 그 태블릿에다가 표시를 내주는 거예요. 잘 봐 하고 세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얼마를 빌려가는 거냐면 이러고 표시를 딱 여기까지 하고 사인하고 네가 지금 8,000원 빌려가는 거야 하고 이렇게 8개를 세주는 게 어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블릿을 주면 이 태블릿이 나무판이 목판이 경우에 따라서는 쪼개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둘이 서로 아구가 맞으면 그게 자기 통장임을 증명하는. 자, 방금 제가 얘기하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어카운트는 현대에 와서는 그러면 뭐가 됐을까? 통장이 된 거죠. 예, 돈을 빌려주고 받았던 그 금융 기록을 남기는 게 어카운트예요. 그래서 어카운트라는 단어가 이게 세워도 주지만 이게 네가 빌려간 돈이 얼마인지 그래서 이자가 얼마가 되는 건지를 설명해 주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현재 너하고 나의 재정 관계에서 얼마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이걸 어카운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 뜻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차지하다라는 말이 도표 문제에서 나타나면 무조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어카운트는 뱅크를 차려놓고 기록했던 금융 기록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자면 장부, 회계 이런 뜻도 가져요. 아까 OR이나 IST나 이런 거 붙으면 주체된다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 영어에서 주체를 만드는 전미사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ANT가 있어요. 직접 골을 넣은 사람 말고 도움 준 사람 뭐 했다고 그러죠? 어시스트 했다고 그러죠. 이거 이렇게 된 거겠군요. 뭐가 변한 거겠어요? AD가 변한 거겠죠. 오늘 적어도 이거 안에는 들어가 있겠죠, 머릿속에.
이거 정도는 남았겠지. 그러면 얘가 근이었구나라는 것도 감 잡을 수 있겠군요. 그죠? 이거 나중에 할게요. 시스트는 무슨 뜻이냐면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 가서 함께 서 있어 주거나 같이 서 있어 주는 걸 어시스트라고 해서 돕다라는 말이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서 어시스턴트가 다른 영어 단어로 바꿔버리면 help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단어가 나타나면 그러면 얘는 아까 얘기했던 켈트족 언어이거나 앵글로색슨족 언어인 겁니다. 그러다가 언어가 이렇게 조금 어려워지면 로마어가 개입을 한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데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또 하나 있으면 그리스어이거나 게르만어가 겨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워두시잖아요. 나중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두면 뭐 재미없을지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렇게 얘네 단어에 차지하는 내용들을 익혀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유럽에 가서 얘네들 안내판 이런 거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거짓말처럼. 물론 언어적인 감각이 좀 있어야겠죠. 한자를 알면 일본 박물관을 돌아다니는데 전혀 문제없는 거랑 똑같아요. 일본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해도 한자를 알면 일본의 문화유적지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한자로 적혀 있는데 어순이 우리말하고 똑같거든요. 중국은 안 됩니다. 한자를 알아도 어순이 달라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일본어는 우리말하고 어순이 똑같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읽을 수 있죠. 자, 그럼 어카운턴이라고 쓰게 되면 얘는 뭐를 담당하던 사람이에요? 금융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얘가 누구? 얘가 회계사가 되는 겁니다. 차지하다라는 뜻 꼭 읽어두세요. 하나하나 세워주는 게 어카운트, 정확하게는 금융 기록을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부, 회계, 통장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고, 어카운턴트가 들어오면 회계사라는 명사가 되죠. 자, 결국에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원자의 단계에서도 아톰이라는 단어를 쓰려다가 또 어쩔 수 없이 쓰게 된 이제 그런 문장입니다. 이런 게 이쁘게 봐주세요. 그래도 집어넣으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원자의 수준에서 보더라도 원자마저도 심지어는 결합하고 상호작용하거든요. 뭘 하기 위해서?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우리가 매일 의지하는 이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원자들도 결합하는데 인간도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저기 혹시 여러분 우주소년 아톰 알아요? 만화? 들어본 적은 있죠. 저는 보면서 자랐습니다. 이 세대차. 아톰이라고 썼을 때요, 이 앞에 있는 A가 무슨 뜻이냐면 부정어입니다. 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 톰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어떤 말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조각조각 내거나 단면을 만들거나 하는, 이렇게 뭐라고 하지? 절단, 나누다 이런 말을 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뭐 사회 시간에 나오잖아요. 세상의 기본은 원자야 뭐 이딴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그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말로 톰이라는 말이 절단, 쪼개기라는 뜻이어서 못 쪼개는 놈이라고 아톰이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저기다가 머리통이 뾰족뾰족하게 생긴 만화 주인공한테 왜 또 원자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조금 반대말처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디 미국의 미드 제목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쓰이는데, 아나토미라는 단어는 얘는 오히려 절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해부학이 됩니다. 그래프라는 말을 쓰면, 이 말이 들어가면 뭔가 쓰고 기록하고 그리는 건데, 토모그래프라고 쓰면, 그래서 걔가 뭐가 되냐면 단층 촬영이라는 말이 돼요. 좀 어려운 거죠. 여러분이 볼 일이 없으니까 안 쓰겠습니다. 나중에 뒤에 우리 곧 뭐 한번 나올 거냐면 동물 종류들 중에 그 학문 종류 이런 것들 나오면 한번 공부를 할 건데, 곤충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entomology라고 하거든요. 곤충학을. 왜냐하면 곤충의 기준이 뭐죠? 몸을 세 개로 절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곤충한테 그런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가 앞에 있는 A가 부정어로 쓰인다. 어라는 놈이 들어가면 뭔가를 떼어버리는 부정, 그 다음에 반대, 그리고 분리를 나타내는 이런 말로 쓰인다라는 걸 여기서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다음 점점 지나고 제가 생각에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건 15분 정도면 기본 접두사는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접두사랑 어근의 활용 방식도 대충 끝이 나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는 단어를 좀 더 붙여갈 거고 속도도 빨라질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60번 정도가 지나가면 총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에 마치게 될 겁니다. 최대한 10주 안에 그렇게 잘 하도록 끝내보죠. 단어는 없지만 해석은 한번 하고 마쳐야죠.
자, 이렇게 성공하는 협력, 성공적인 협력이라는 건 기본이 되는 건데 인간의 발전의 기본이 되는 거죠. 뭐만큼이나 작은 입자만큼이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라고 이제 원자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데모크리토스가 결국은 틀렸죠. 그죠? 제가 전자랑 중성자랑 이렇게 세 개로 나누지는 바람에 쪼갤 수 있는 물질이 되어버렸으니까 결론은 다르게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우 이제 첫 번째 1번 질문 마쳤습니다.